지증왕이 세상을 떠나고 왕위는 그의 조카인 버풍왕에게로 넘어갔다. 지증왕이 다진 틀 위에서 버풍왕은 전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결심을 굳혔다. 이제 신라는 더 이상 6마을의 연합체가 아닌 하나의 명확한 국가가 되어야 했다. 그 중심에는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버풍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사람을 다스리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고구려와 백제처럼 강한 법제도를 갖추지 못하면 강대국 사이에서 신라는 언제든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당시 신라는 여전히 혈연과 부족 연합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지역마다 풍습이 다르고 벌칙도 제각각이었다. 강력한 중앙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이 따를 수 있는 하나의 율령이 필요했다. 버풍왕은 우선 조정 내 유능한 관료와 지식인들을 불러 모았다. 고구려 출신 유학자, 백제에서 파견된 기술자, 신라의 토착 귀족들까지. 그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 신라에 맞는 율령을 만들고자 했다. 논의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고 귀족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종래의 관습에 익숙했던 자들은 새로운 법, 제정이 자신들의 특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느껴 강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버풍왕은 꺾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520년 신라 최초의 공식 율령을 반포했다. 이 율령은 단순히 법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 율령은 곧 신라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모두 평등하다는 생각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버풍왕은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귀족 중심의 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왕이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기도 했다. 이 율령의 핵심은 형벌, 관직제도, 세금 체계였다. 범죄자의 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벌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관리의 직급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왕이 직접 관료를 임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의 세력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고 세금을 거두던 시대는 점차 막을 내리고 있었다. 율령과 함께 중요한 제도가 하나 더 등장했다. 바로 골품제의 정비다. 골품제는 신라 고유의 신분제도로 사람마다 지닌 혈통의 등급에 따라 허용되는 관직과 의복, 혼인 등 모든 사회적 행위가 달라졌다. 버풍왕은 이 제도를 체계화하여 왕족과 귀족들 사이의 질서를 확고히 다지려 했다. 물론 이는 평민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장벽이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나라 전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편 버풍왕은 율령과 제도를 정비하면서도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는 데도 힘썼다. 왕궁은 더욱 크고 화려하게 바뀌었고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가 정비되었다. 왕의 명령이 곧 법이라는 인식은 점차 백성들에게도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왕은 단지 권력을 넓히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않았다. 그는 법을 통해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율령과 함께 시행된 것이 바로 빈민구제제도였다. 흉년이 들면 창고를 열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제도를 법으로 명시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그는 끝까지 놓지 않았다. 버풍왕은 동시에 외교적인 움직임도 분주하게 펼쳤다. 백제, 고구려, 가야 등과의 복잡한 외교 속에서 신라가 독자적인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강력한 통치체제가 필수였기 때문이다. 특히 백제와의 관계에서는 긴장감이 도는 와중에도 필요한 문화와 제도를 배우는 실용주의를 견지했다. 백제의 선진 문물 중 일부는 버풍왕이 만든 법제도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버풍왕의 개인적인 철학이 있었다. 그는 왕은 하늘이 내리신 존재이며 법은 백성을 위한 도리라고 여겼다. 자신이 만든 법으로 인해 억울한 자가 생긴다면 그것은 곧 왕의 책임이라 믿었다. 그래서 그는 매달 조정에서 법 집행의 사례를 검토하게 하고 때로는 스스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변장을 하고 시중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러한 버풍왕의 통치 방식은 신라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예전의 부족 연합체 수준에서 이제는 명확한 법과 제도로 움직이는 중앙 집권, 국가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이다. 버풍왕은 신라가 하나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단단히 다졌고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정신적 제도적 기반은 이 시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왕이 곧 신라의 중심이 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둘러싼 질서가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갔다. 버풍왕은 그렇게 혼란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질서를 세운 왕으로 기억되었다. 율령의 나라 신라의 탄생, 그것은 단지 법 하나를 세운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일이었다.
그것은 신라라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고 왕이 진정 백성을 품는 존재임을 처음으로 증명해낸 시대의 문이었다.